수술 중에서 붓기도 적고 회복 기간도 적고 바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고 효과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수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이 수술이라고 여기가 이제 좀 뚜렷해지면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 받은 경우에 하는 일이 좀 전체적으로 잘 풀리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안녕하세요. 라봄 성형외과 김동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범튜브의 새로운 MC 문철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뷰티 성형 토크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들, 그게 뭐냐면 요즘 40대 남성분들은 외모 관리에 관심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질문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성형은 여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 오래된 편견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라범 성형외과의 김동진 원장님입니다. 문철님과 함께 오늘은 그 남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외모 관리와 성형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남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 무슨 성형이냐, 네. 무슨 피부 관리냐, 그냥 선크림만 바르면 되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요새 병원에서는 40대 그리고 또는 50대 남성분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좀 드문 일이었는데 지금 남성분들이 오는 건 혹시 노화나 아니면 혹시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진 건가요? 최근에는 정말 그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미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점점 다들 젊게 살려고들 네, 노력하잖아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각이 살아야 하고 여자는 부드럽고 동그란 느낌이 예뻐 보인다. 그래서 남성 성형이 여성 성형이랑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진료하실 때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성별로 나눠서 보시나요? 아니면 요즘 성별보다 각자 추구하는 스타일이 더 중요한가요? 지금은 사실은 접근 방식 자체는 똑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각자 추구하는 바가 요즘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네, 뭐 그렇죠. 각진 스타일을 원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수술하기 전에 그 개개인의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장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40대 남성분들이 특히 많이 신경 쓰는 부위 탑3를 뽑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그 뭐 눈성형, 코성형은 주로 이제 젊은 층 20대 좀 더 잘생겨지고 싶어하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40대 이후의 남성분들은 눈처짐이라든지 눈 밑 다크서클이나 좀 볼록함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마주름, 세 가지를 가장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40대가 되면 확 늙는다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관리도 많이 하고 스타일도 좋아져서 예전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40대쯤 되면은 막 사진을 찍으면은 예전이랑 좀 달라 보인다, 아니면 눈 주변이 확실히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실제로는 어느 부분에서 40대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노화를 체감하게 될까요? 40대가 들면서 노화가 확 든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좀 큰일 나는 시대가 됐죠. 요즘은 남자분들도 이제 관리를 잘 하시고 안 좋게 쓰이기도 하지만 뭐 영포티라는 말도 있듯이 40대지만 본인은 40대처럼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딱 숨길 수 없는 부위가 있어요. 눈 주변. 이 눈 주변의 피부는 이제 매우 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관리를 뭐 집에서 열심히 뭐 선크림을 바르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하더라도 노화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저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식단도 하고 막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몸은 정말 좋아져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오히려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런 이제 운동은 노화 예방에 사실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노화 예방에 좋은데, 이게 이제 점점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의 운동 중독 수준이라든지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유산소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단시간 내에 체중 감량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볼륨의 변화가 생기는데 피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탄력이 없어 보이고 이제 피부가 처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과도한 식단 조절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탄수화물을 되게 조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들이 조금 극단적이게 되면 피부에 이제 뭐 윤기라든지 그런 탄력 자체가 없어 보여서 이제 되게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수술을 한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딱 하나예요. 티가 나는지. 그게 왜냐면 사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익숙해요.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받았냐, 네. 아니면 뭐 병원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괜히 티내기 싫어하고 뭐 직장을 가든 어떤 친구들을 만났든 간에 뭐 너 뭐 했냐, 어디 건드렸냐, 좀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남성 환자분들도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나요? 네,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이제 뭐 본인은 티가 나면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역설적인 질문이면서 이기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수술로 변화가 있으면 티가 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티가 아예 안 난다는 건 수술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데, 대부분 분들은 그걸 오히려 더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수술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거를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면서, 그래서 요즘은 뭐 남자분들도 좀 당당하게 오히려 뭐 코 수술하고 나서도 뭐 부목한 채로 다음날 바로 직장에 출근하시기도 하고, 할 거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또 있잖아요. 회복 기간. 연차도 마음대로 못 쓰고 얼굴도 뭐 바로 출근해야 되기도 하고, 혹시나 주말에 야근도 할 수도 있는데, 너 뭐 했냐 소리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붓기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느낄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시술 위주로 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들어보셨겠지만 뭐 각종 그 뿌띠 시술이라고 하는 뭐 보톡스나 필러 시술, 또 요즘 매우 유행하는 뭐 장비들을 이용한 피부 리프팅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뭐 회복 기간도 짧고 별로 티도 안 나는 반면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수술 중에서 그래도 이제 붓기도 적고 회복 기간도 적고 바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고 효과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수술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뭐냐면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뭐 겉으로 뭐 실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눈밑이 깔끔해지죠. 다크서클도 없어지고, 문철님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네, 눈에 띄거든요. 다른데 뭐 피부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한데, 그것만 해주시면 얼굴 자체가 훨씬 좀 부드럽고 깔끔하게 인상도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중에는 그거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제가 만족할 만한 수술을 했는데, 이거 하면 어려 보이겠지 하고 했다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남자분들은 딱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그런 걸 또 정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대 분이 눈 처짐이 있다고 오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예전에는 뭐 상안검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색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처짐이 없어지면서 좀 젊어 보일지언정 인상 자체가 좀 세게 변하고 좀 느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뭐 이마 거상이라든지
또는 뭐 눈썹 화거상술이라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치까지 배경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상담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얼굴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40대 남성분들이 한다면 효율이 가장 좋은 수술을 몇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인상 변화가 없어야 되는 수술이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뭐 조금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하면 하안검 수술까지도 이제 좀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또 꼽는다라고 하면 의외로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코 수술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서 눈 수술을 해서 잘생겨졌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코 수술을 한 다음에 잘생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콧대가, 미간 쪽 콧대가 좀 낮으신 분들이 여기가 이제 좀 뚜렷해지면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 받은 경우에 하는 일이 좀 전체적으로 잘 풀리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눈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얘기해 보면 그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인상 변화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잘 고려해야 되지만 이마 주름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수술을 하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끝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시도를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나는 뭐 아직 이거 할 나이는 아니야, 더 생기면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늦은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남성분들 입장이 그게 있어요.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술 아니면 담배. 수술이나 시술 후에 회복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던데 저도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지만 네. 이게 가장 크게 고민이 돼가지고 실제로도 차이가 클까요? 제가 의사 면허를 딴 다음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인데 한 번도 술, 담배가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영향이 이제 크고요. 그래도 정말 해야겠다. 그래도 수술 직후에는 그래도 최소 뭐 담배는 2개월, 뭐 술은 급성기 때 뭐 1개월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술, 담배는 수술에 좋지 않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고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40대 남성들에게 외모 관리는 이제 뭐 사치나 허영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경쟁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본인의 이미지와 자신감을 위해 관리하는 건 이제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문가와 이제 충분히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솔직한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